지금부터 제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제6차 비상경제중대본 회의 결과 및 주요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순으로 주요 내용을 발표하시고 기자단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부 1차관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차 경제중대본회의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 동향 및 각 대응반별 점검 보고에 이어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방안, 기업 자산 매각 지원 방안,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 부담 추가 완화 방안, K방역 3T 국제 표준화 추진 전략을 논의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회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 동향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경제 회복 기대 확산 및 주요 리스크 요인, 국내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지만 그간 부진했던 내수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고용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수출 부진도 주요 교역 상대국의 경제 회복과 함께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한편 어제 발표된 OECD 경제 전망에서 전 세계와 주요국 성장률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성장률 절대 수준, 기존 전망 대비 조정폭 모두 주요국 중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방역 조치와 재정 여력에 기반한 적극적 선제적 정책 대응 등이 이번 경제 충격 완화에 크게 기여하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OECD 전망과 평가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세계의 모범이 되는 조속한 경기 반등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을 통해서 발표한 주요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금융리스크 대응반에서는 금융시장 동향,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집행 상황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주가가 연초 수준을 회복하고 회사채 CP시장의 스프레드 상승세도 진정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높고 특히 6월은 분기말 효과로 자금 흐름의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만큼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1, 2차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까지 총 51만 2천 명의 소상공인 분들께 13조 1천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기업위기대응반에서는 최근 수출 실적 및 전망, 업종 분야별 동향 및 지원 현황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해외 수요 위축에 따른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 전시, 항공업계 등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나 외식, 공연업 및 소상공인 매출 등은 5월 이후에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업계 애로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업종별 협회와 단체 등의 건의 과제에 대해서도 향후 대응반 회의 등을 통해서 추가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고용위기 대응반에서는 주요 일자리 사업 및 고용 안전망 확충 추진 현황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기존 직접 일자리 사업의 경우 야외, 온라인 등 감염 우려가 적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원활하게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며 55만 개 플러스 알파의 신규 일자리 사업도 3차 추경 예산의 국회 통과 시에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6월 1일부터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현재까지 전체 지급 대상의 29% 수준인 약 33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기타 고용 안전망 확충을 위한 추가 과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된 안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브리핑에서는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방안과 기업 자산 매각 지원 방안 두 개 안건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고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 부담 추가 완화 방안과 K방역 3T 국제 표준화 추진 전략은 배포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악화에 대응하여 지난 5월 경제중재본을 통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공부문 중심 고용 충격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 활성화, 규제 혁신, 벤처 투자 활성화 등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민간, 민자, 공공,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를 가속화하여 민간 부문의 고용 확대를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민간 투자의 경우 투자 지원 카라반 등을 통해서 금년 발굴 목표 25조 원 중에서 잔여 5.8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민자 사업은 금년 목표인 15.2조 원에 더해서 민간 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 등을 통해서 3.8조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투자도 3분기에 1.5조 원을 당겨 집행하는 등 금년 투자 목표 60.5조 원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벤처 창업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비대면 분야 벤처 스타트업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장성과 고용 창출력이 높은 분야입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조 원 규모의 비대면 디지털 인프라 관련 혁신 중소기업 우대 보증을 신설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분야의 벤처 자금을 2.1조 원 이상 집중 공급하고 인프라, R&D, 사업화 등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인 보유와 관련하여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작용 최소화 등 방안을 7월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 기한의 단축, 관광식당업 지정 관련 조리사 경영 요건 한시화나 공원 체육시설 설치 개발업자에 대한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한시 감면 등 작지만 현장에서는 크게 다가오는 현장애로 9건을 발굴하고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 연장 근로제도 한시적 보완, 화학안전 이행 절차 개선 등 노동환경 제도와 규제의 합리적 개선도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부분의 신규 채용 촉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난 5월 경제중대본을 통해서 발표한 바 있는 청년 등에 대한 일자리 기회 제공 사업 15만 명에 대해서 7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기업의 구인 수요 발굴 및 채용 지원 서비스의 제공, 채용 박람회 내실화 등을 통해서 채용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험에 대응하여 워크넷 화상 면접 인프라 제공, 고용센터 원격 상담 등 비대면 채용과 구인 구직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기업 자산 매각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 기간산업 안정기금 등 다각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통해서 기업의 자금 조달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금융 지원 이외에도 기업의 보유자산 매각을 통한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캠코의 2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산 매각 시장 형성이 어려운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매입 수요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자산 매각 지원은 기업들에게 있어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구 노력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세부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금융위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기업 자산 매각 지원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인수 및 관리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캠코를 중심으로 기업 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기업 구조 혁신 펀드 등
다양한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원 규모는 우선 캠코체 발행을 통해 캠코가 2조 원을 지원하고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2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 및 중소 중견기업을 모두 포괄하여 지원하고 특히 자산 매각 시장 형성이 어려운 시장 실패 영역 보완에 1차적 목적을 두고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 기업, 채권단 지원 요청 기업 등 자본노력 및 선제적 자금 수요가 큰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개별 수요에 맞게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적정한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자산의 경우 매입 가격 산정 시 공정성 논란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균형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자산 유형, 매입 방식 등을 감안한 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자산 유형과 기업 수요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인수 방식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캠코가 매입 보유 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바이 앤 홀드 방식이나 기업에 다시 재임대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 그리고 기업에 인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자산 매각 지원 과정에서 캠코가 기업 구조 혁신 펀드, 민간 자본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캠코가 운영 중인 기업 구조 혁신 지원 센터가 정보 공유 및 매칭 지원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국민 부담 경감 및 기업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세부 지원 기준 수립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6월 중 사전 시장 수요 조사 및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6월 중순 캠코 이사회를 개최하여 캠코체 발행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7월부터 자산 매입 신청을 접수하고 7월 중 캠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현재 본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 캠코에 500억 원을 출자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만일 추경안 국회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캠코체를 우선 발행하여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